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해서는 커말 2급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이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멀티미디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요. 멀티미디어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멀티가 여러 개, 미디어는 매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여러 매체를 통합하여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합했냐? 디지털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여러 매체를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해서 전달한다라는 거 꼭 이 정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멀티미디어 특징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특징들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디지털화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는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이라는 거죠. 아날로그는 사람의 음성 뭐 이런 것들인데, 연속적인 자료 뭐 이런 것들인데, 디지털 데이터는요, 이산적이고 논리적인 거지요. 그죠? 이러한 이산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로 변환해서 컴퓨터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쌍방향성이에요. 즉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만 하고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일방통행이죠. 단방향이죠. 근데 이 멀티미디어는 어떠냐? 정보 제공자도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면 사용자는 어때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을 받고 다시 또 정보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어떤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정보를 요청을 하거나 결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비선형성입니다.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돼요.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멀티미디어를 할 때 쌍방향성과 비선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뭘 예를 들냐면 게임을 말씀을 드려요. 게임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게임을 하지만 그 게임이요, 사용자마다 서로 그 게임이 진행되는 방향이 다를 거예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즉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이 정보 제공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를 했지요. 하나를 합친 겁니다. 여러 미디어, 여러 매체하게 되면 뭐 음성, 비디오, 텍스트, 그림 뭐 등등등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2번 볼게요.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 물어봤거든요. 자, 배경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3번 컴퓨터가 보급됐어요. 아날로그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아날로그인가요? 멀티미디어 특징하게 되면 뭐였어요?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을 한 거였잖아요.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죠.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2번에 3번이 잘못되었겠지요. 그 다음 4번 압축 기법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어요. 멀티미디어 하게 되면은 핵심적으로 받으실 거 디지털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을 했다라는 거. 그 비선형성, 쌍방향성 이러한 특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 돼요.